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알트 시즌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빡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데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여전히 35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엄청 남았다. 지금 알트들 뭐 일부 솔라나 생태계 기반으로 뿜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사실 알트 시즌이라고 뭔가 표현을 붙이기에는 아직 갈 길 엄청 멀었음이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USDT 도미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USDT 도미넌스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빠진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USDT로 암호화폐를 사는 거니까 USDT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역상관 관계가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주 동안 나는 이 시나리오를 주목해 왔는데 알트 시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막 당장 뿜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알트 시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불 크립토는 비트코인의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돌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불플래그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레벨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올타임 하이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날뛰는 거죠. 해시키 캐피탈이 알트 시즌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 이거를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화를 시켰어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당장 알트 시즌이 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비트코인이 8만 달러 고지를 넘어서면 알트 시즌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8만 달러 돌파를 위해서 20%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미 알트 시즌이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총 100위 코인들 가운데 일부 민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코인들이 꿈틀댄다라는 게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그런데 민코인이 꿈틀거린다라는 것은 알트 시총이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반갑죠. 물론 진짜 근본 없는 블록체인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종목들에 너무 돈이 몰리는 거는 이게 투기성, 도박성이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 시총 증가와 관련해서 민코인들, 특히 이제 민코인이 조금 변화된 위상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름의 서브컬처로서의 나름의 영역이 지금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코인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민코인들 접근하실 때는 그래도 민코인 테마에서 메이저급들로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냥 안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투자 경험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 엄청 잘 내시는데 일반적인 개미들이 민코인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없는 민코인들 초기 단계에 있는 애들 가지고 부자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거지 되기 십상이고 민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그래도 민코인 중에서 민코인 메이저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괜히 또 이제 알트 시즌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참 굳건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알트 시즌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알트 시즌도 지연이 되고 있다. 시장에 2만 종 이상의 코인이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집중돼 있고 현물 ETF 자금 유입세도 큰 만큼 알트들이 지금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도 미미한 수준이고 비트코인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도미넌스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조금 더 고점을 찍고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매트릭스 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지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알트는 솔라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가고 있더라고요. 175달러 돌파해서 지금 나름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솔라나 생태계 기반 민코인들 지금 막 난리난 애들 좀 있던데 이런 흐름 보면 솔라나는 역시 솔라나구나. 알트 대장급, 거의 뭐 공동 대장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래서 나름의 역할을 순조롭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단기 급등이 나와줘가지고 뭐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는 있는데, 월간 차트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컵앤 핸들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핸들 상단 저항 돌파하고 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뭐 한 400달러 이상 이런 얘기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라나 중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인데스크가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톤의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 4월 이후 지금 3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지금 3년 반 최고치죠. 알트코인들이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솔라나와 솔라나 생태계 민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솔라나 이더 비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 뭐 봉크, 고트 이런 것들이 70% 상승해 버렸다. 최근 24시간 이 솔라나 기반 신규 토큰 4만 종 이상이 새롭게 발행됐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건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솔라나가 급반등 나오는 어떤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24시간 동안 솔라나가 괜히 오른 게 아니었어. 솔라나 기반 신규 토큰이 무려 4만 개가 넘게 새롭게 발행이 됐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솔페어로 거래가 되니까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솔라나 현물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더랑 솔라나의 어떤 가치 비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솔라나가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이더 차트도 지금 올타임 하이 찍었고, 아니 솔라나가 와 지금 이더리움 가격 되면 난리 난다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지, 이더리움이 또 알트 대장으로서의 상징성과 역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시총 단위에서 제끼기는 간단치 않겠지만, 나름 조금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다 보니 괜히 또 기대감도 한 번 더 갖게 되고, 뭐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코인들 얘기 나온 김에 도치 일간 차트 대칭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시 페넌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리테스트 잘 하면 단기적으로 머지않아서 0.18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 이런 점들은 뭔가 T트레이더 앨런이 하는 얘기인데 뭔가 그럴싸하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속보성 재료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리플 측이 항소 요지서 C폼, 폼 C, C폼을 제출을 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거 제출하고 나서 나름의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항소심은 XRP 자체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아니다.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SEC도 이걸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고 다른 걸로 지금 항소를 제기한 거, 그 상황에 대해서 리플 측이 요것 봐, 지금 곁까지 가지고 SEC가 장난질하고 있는 거야 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SEC는 이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항소 법원은 정해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SEC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없다. 법률심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2심부터 2심, 3심이 법률심이잖아요. 우리는 1심과 2심이 사실심, 대법원만 법률심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1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만 검토하는 게 지금 이번 항소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번 항소심에서 문서를 놓고 싸우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법률심이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리플과 업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SEC의 광범위한 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은 그저 시끄러운 배경 소음일 뿐이다. 싸움의 힘든 부분은 이제 끝났다. 리플의 사업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성장하고 있고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재만 따지고 보면 이런 종목이 없는데 이놈의 항소심 소송 이슈 때문에 항소심이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항소심 내용 보니까 알맹이는 빠져 있고 SEC 하는 짓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담백하게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 뭐냐면 SEC가 주요 요약본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15일로 지금 날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선 앞두고 이게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건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당장 SEC 위원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 새 정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그런데 해리스가 당선되고 나서도 게리 갠슬러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회의적인 멘트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입장 자체가 해리스가 다소 완화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갠슬러는 그대로 엘리자베스 워렌과 함께 그런 우악스러운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SEC 위원장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을 추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리 갠슬러가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 약간 퀘스천 마크인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해리스 진영도, 해리스 캠프도 암호화폐 업계에 지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진영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SEC의 이런 상황을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새끼들 장난치네. 1월 15일 요약본 제출 이거 지금 다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항소심 이벤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도 안 하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를 리플랩스가 방관한 것도 문제다. 리플랩스 직원들한테 XRP 배분한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항소하겠다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지금 내년 1월 15일? 이건 지금 새 정부 출범 간보겠다라는 거라서 상당히 역시나 정치적인 SEC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에그라 크립토가 XRP의 주간 차트 흐름을 지금 넷플릭스 주간 차트 흐름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되게 비슷하죠. 파란색이 지금 XRP고 노란색이 넷플릭스인데 뭔가 비슷하게 넷플릭스처럼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넷플릭스 비디오 대여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 세계 OTT의 거물이 돼버렸는데 약간 출발점은 XRP가 훨씬 멋있잖아요. 국경 간 송금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 커스터디 시장을 잡아먹으며 미래 시대에 은행의 모습에 갖추게 될, 이제 발음도 꼬이네요. 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될 리플랩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혁신적이긴 한데 XRP 홀더분들 좀 답답하실 을 느끼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재밌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바닥 확인된 것 같다. 내 생각에 조정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000달러 전후로 한번 이렇게 바닥 찍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아. 이제 앞으로 2주에서 4주 안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4주 뒤면 이제 대선 직후 상황이 되겠죠. 데이트레이더 앨런, 비트코인 이틀 차트인데 불플래그 돌파 이후에 지금 완벽하게 리테스트를 했다. 비트코인은 무려 8개월짜리 패턴을 뚫어냈고 다음 목표는 8만 달러다. 8만 달러. 너무 섹시한 숫자가 아닌가. 8만 달러.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맥스가 공유를 한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곧 가격 발견 단계에 접어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시 말하면 이제 알트 시즌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고점 찍고 살짝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면서 알트들 팡팡 날뛰고 비트코인 살짝 어리버리 치다가 다시 이제 랠리를 하는 그런 예쁜 그림. 뭐 그런 상황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다소 조금 밋밋한 지점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로 인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시장 잘 바라보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